자, 2020년도 서울직 공무원 8급 간호직 지역사회 간호학 우리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설 강의를 맡은 최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수험생 입장에 봤었을 때는요. 간호관리학은 거의 만점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학은 뭐 90에서 95점 정도 그렇게 맞으셨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했던 내용들이 이 시험 문제의 1번 타자로 나왔네요. 자,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도 보면은요, 서울직, 지금 앞전에 지금 지방직을 분석을 해서 강의를 했지만, 지방직은, 지방직의 스탠다드 기준이 출제가 매끄럽고요. 서울직은 약간의 공중보건이 믹싱이 좀 많이 돼요. 지역사회 간호학이. 어떻게 둘이 같은 공중보건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간 거는 맞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혼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건 진료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서울직 같이 세 과목으로 판가름 나는 이런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여러분들 책을 안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저기 구석에 써야 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나와버리면은요. 진짜 중요도가 높은데 높은 문제는 안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한테는 정말 힘이 빠져요.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아니 저번에는 어쩌고 저쩌고 잘하더니 이번엔 또 왜 그랬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사이트에서 굉장히 시험 잘 봤다 어쨌다 하더라도요. 결과는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가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의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등의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대상자들, 우리 취약계층들 상담 역할을 한 건 아니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X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들, 사례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그 텔레폰을 통해 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는요. 여기에서 뭔가를 교육한 거는 없어요. 그죠? 교육한 내용이 없네요. 그 다음에 변화 촉진자 행동 변화한 거 없어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하니까 사례 관리자가 되는 거지만 변화 촉진자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건강 행태에 손 씻기를 잘 안 한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서로 다 감염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주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튼 여기 상태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례 관리자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요. A 간호사는요. 지역 보건소에 처음 발령을 받고 제 문제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주민센터 동장님을 만나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때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교재 74쪽에 72페이지 나와 있고요. 동장님을 만났어요. 그거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처음 발령받아서 간 사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있네요. 정보원 만남, 동장님 만남, 2차 자료 수집하는 것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됐고 우리 설문지 조사하는 거는 1차 자료 수집이에요. 그 다음에 차창박 조사도 1차 자료 수집이고요. 참여관찰도 1차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의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습 목표를 기술하였다. 3번 문제 보세요. 블룸의 인지적 학습 목표에 따를 때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면 어떡할래요? 이거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그 얘기를 했었고 이건 제 교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분명 지식은 제하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그 다음에 합성, 평가야. 그럼 여기서 가장 레벨업, 수준이 높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 평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평가가 아니어도 만약에 이 답까지 4개에서 합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답까지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평가가 나왔어요. 자, 대상자의 심장질환과 니코틴의 작용을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어. 내 머릿속에 지식을 입력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뇌에서 필터링돼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를 하셨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이건 이해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금연 계획을 실천 가능성에 따라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평가는 정답이 되겠죠. 레벨업 가장 높은 단계. 인지적 영역에서 대상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증상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비교한다. 이거는 분석하게 되겠죠. 분석한 결과물을 나타나게 할 거고요. 대상자들은 금연 방법을 참고해서 자신의 금연 계획을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작성한다.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책 여러 군데 많이 보셨으면은요. 여러 군데 많이 보셨으면은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헷갈리셨을 거예요. 2번, 3번. 그죠? 예. 2번, 3번이 헷갈리셨는데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평가다고 찍으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광범위하게 한 사람들은요. 이 비교한다도 평가, 인지적 영역 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수준 더 높은 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야. 실전 가능성에 따라서 평가한다. 이건 마지막 파이널인 거잖아요. 근데 증상을 비교한다. 뒤에 또 뭔가가 나올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한다는 우리가 인지적 영역에 지식부터 평가까지의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맨 말 끝에 이해한다, 적용한다, 설명한다, 예측한다, 이런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이 분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비교는 평가로 들어가긴 하나, 네, 평가 영역에 들어가긴 하나 앞에 있는 증상을 비교는 하지만 나중에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고 이게 뒤에 또 어떠한 말이 연결지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잘 되어 있는 거 찾다 보니 우리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의 근거, 학교장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교재 214쪽에 있고요. 학생 건강 검사 결과 감염된 학생에 대한 질병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교 중지를 한다거나 집에서 유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염병 걸리게 되면은 그거 결석 처리를 안 하잖아요. 자, 학생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을 연계해 주셔야 되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180일이 아닌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이스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90일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례관리예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의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이거 전문 인력의 판단과 팀 구성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서신 발송, 전화, 방문, 내소, 자원 연계를 실시를 한다. 이거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계를 했다라는 거는 사례 발굴자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뭔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액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사례관리의 단계에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사례관리의 단계에 대한 설명
하게 되면 일단은 대상자 선정 및 등록을 해요.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발품 팔아서 열심히 셀렉트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 하나만 치면은 두두두 떨어지지만 지금 다시 이러한 고급 이런 기술에도 불구하고요.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보건에 대한 건강 관리 잘 못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남편분들 보건소 간다, 담화센터 간다는 거 싫어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아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뭘 해줘야 될까 요구도 사정하고 계획 짜고 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보시도록 할게요. 6번은 의료비 지불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죠? 교재 참고하시고요.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 행위 동그라미 해야 되죠. 개별 행위 서비스를 종합해서 의료 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일단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며 의료비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점수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종류로는 시장 기능에 의한 수가를 결정하는 관행 수가제와 정부와 보험조합의 생산 원가 기준으로 계산한 후 의료 수가를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하는 제도 수가제이다. 장점으로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들 수가 있다. 자, 이거의 답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에 총액이 나와가지고 총액 예산지 쓴 사람은 없겠죠. 네. 장점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자율성 보장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진 거는 행위별 수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나왔네요. 작년에는 심포괄 수가제 나왔었잖아요. 자, 유엔에서 발표한 새천년 개발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를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절대의 빈곤 및 기아 퇴치,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보편적 초등교육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호한다. 확보를 한다. 자, 그 외에도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요. 초등교육을 다니면서 우리 성에 대한 것들의 이퀄리티 동등하게 하겠다. 초등교육부터. 이 내용이 들어간 거고 유아 사망률을 감소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 이건 후진국을 알아보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HIV 질병 퇴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겠다. 이게 새천년 개발 목표의 답까지에 나오지 않은 다른 더 부가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니 2번으로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8번에 보기와 같은 인구구조를 가진 지역사회 2020년 6월 13일 현재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지표 값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2차 성비, 3차 성비. 자,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성비는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의 그 성비고 그 다음에 3차는 지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2차 성비는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거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땡이에요. 자, 유소년 부양비부터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유소년 부양비는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3,200명이죠. 그죠? 거기서 몇 명 하면 돼요? 1600 곱하기 100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틀리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도 우리 3200에서 뭐가 되겠어요? 1400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2차 성비 알 수 없고 3차 성비는 우리가 3200에 3000 곱하기 100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인구수 현재 인구수는 3200에 여자분의 남자 이게 성비 보는 거잖아요.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 그래서 성비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산업간호입니다. 작업 환경관리 기본 원리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202페이지에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교대 근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 무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건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건강장애가 발생해서 지금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거 일단 해당무. 페인트 분무하던 것을 전기 이용 흡착기 분무로 한다. 자, 페인트 분무하는 걸 뭘로 바꿨어? 전기 흡착 분무식으로. 그러니까 태치 바꾼 거죠. 공정을 바꾼 겁니다. 공정 변경. 자, 그 다음 개인용 위생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거는 보호구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나물질이 든 탱크 사이에 도랑을 팠어요. 이렇게 파서 너랑 나랑 격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대치를 푸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쉽게 풀으셨을 거예요. 글밥이 많긴 하지만 가족간호에서 10번 문제 나왔네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족 건강 사정 도구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이라는 말 원래 정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쓰실까요? 그러면 가장이라는 건 이게 다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근접한 거 이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재 188페이지고요. 가족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심. 역대급 공무원 간호직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회지지도예요. 센터에 취약한 할머니, 아픈 사람 누구를 놓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를 그리는 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사회지지도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심화교재에서 제가 심화에서 풀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비 협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심화교재 18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 바젤은 1989년 유해 폐기물, 비엔나 협약은 1985년 오존층 파괴물질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채택돼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우리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그 파리 협약이 되겠습니다. 파리 협약. 정답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작업 환경에서 건강장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요. 중추 신경 조절 기능 장애. 그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바로 열사병 나올 겁니다. 이게 열 방출이 되지 않고 땅구멍이 모두 막혀서 내 몸 안에서 계속 열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41도에서 43도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열을 우리가 정상 성인 같은 경우에 저 온도가 되면은 피부 조직이 이제 죽기 시작을 한 온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사병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열을 빨리 하강시켜줘야 돼요. 얼음물에 푹 담그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세라피를 해줘야 돼요. 다른 치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열부터 내리기. 그래서 땀을 흘리지 못하고 저렇게 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왜? 중추신경의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피부가 건조한 거는 당연하지. 깜구멍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열리고 방출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고열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이건 뭐냐? 열사병이 되겠죠. 열피로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 운동신경 장애, 커피를 강심제 역할로 드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열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온도에서 시원한 곳과 더운 곳, 시원한 곳과 그냥 뜨거운 곳을 할게요. 이렇게 오가요. 우리가 길 걸어갈 땐 굉장히 뜨겁고요. 실내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몸이 피곤해져요.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시원할 때는 굉장히 릴렉스가 되지만 좀 수축이 되죠. 더운 날씨에 나가면은 완전히 혈관이나 이런 게 늘어지게 되죠.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굉장히 몸이 피로해집니다. 내 몸의 향상성이 막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는 거는 커피 강심제 같은 거 먹으면 효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열 경련은요, 탈수, 염분 소실, 시원하게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기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역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교재 18페이지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원보험, 건강증진법, 의료법. 이거는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에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이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활발하게 더 확대됐다는 2008년이에요. 2007년에 하자라고 했겠죠. 시행이 된 거는요, 2008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 건강증진법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으로 이렇게 13개까지 확대된 거는 200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도별도 찾아봐서 순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요런 문제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도 준비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추상성 아니죠? 구체성이에요. 추상성 있게 하면 안 되고 구체성 있게 해야지. 추상성이라는 건 뜬구름이잖아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되는 것을 구체적이게 세우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왓의 분석의 전략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교재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SOWOSTWT인데요. 이것에 대한 뭐가 잘 쓰여져 있는 걸 찾는 거야? 이거. 방어적 전략이냐, 국면 전략이냐, 공격적이냐, 다각적이냐. 자, 그래서 SO의 전략이 아니라 다각적은 ST가 되고 공격적인 건 SO가 됩니다. 국면 전환은 WO가 되고 방어적인 전략은 W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 문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에 학습이란 개인이 이해력을 얻고 새로운 통찰력 혹은 더 발달된 인지구조를 얻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인지구조 동그라미, 통찰력 동그라미. 그래서 이러한 학습의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화란 이전에 알고 있던 아이디어냐 개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관련시켜서 통합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지식이나 사건이 이미 갖고 있는 인지구조와 매우 달라서 동화만으로 적응이 어려울 때 조절을 통해 학습을 하는 거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있었어요? 가사, 개사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그 암기 내용을 해서 이게 계속 노래 부르면서 하면 암기가 더 잘 되더라. 이런 게 하나의 새로운 구성을 만든 겁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가사 개사해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던 이 학습 이론은 뭐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는 처벌과 보상, 인본주의는 그다음 잠재력, 자아실현,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나오는 거죠. 문제 학습,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 답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서울직이었지만은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번 연도 지방직에 같이 출제가 됐어요. 거기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952년 영국 런던에서 대기오염으로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은 271페이지에 나와 있고 아황산가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해보면 두 개지만 1번 아니면 2번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거기 중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킬 정도니까 아황산가스가 되는 거죠. 네, 정답 1번이고요. 자, 고혈압에 대한 2차 예방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2차 예방
고혈압은 만성질환입니다. 1차 예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금연 1차, 체중 조절 1차, 직장 복귀 3차, 고혈압 검진이 나왔네? 네, 그것 때문에 2차.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 풀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흡연과 뇌졸중의 발생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실시했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어떠한 계산법을 할 수가 있냐? 교차비입니다. 상대 유연비는 코호트 연구가 되는 거죠. 자, 교차비 4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으면 제가 재빠르게 뭘 써라? A, B, C, D 이걸 쓰고 네, 그 문제를 공식을 잘 생각을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 B, C, D를 바로 했었을 때에 BC분의 AD가 되는 거죠. BC분의 AD가 되다 보니 얼른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70 곱하기 10분의 30 곱하기 9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까지를 찾다 보니 답은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4번. 자, 그 다음에 20번의 평가사업 내 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도대체 평가 방법을 도대체 몇 가지까지 구분하라 이거예요. 이제 3가지 영역까지 했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고민 많이 하고 풀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했어요. 내부 평가가 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내부 평가가 앞으로 다시 오면 내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예요? 다 밥상 깔아놓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되는 평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에 우리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보건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구조화된 설문지가 아니라 저게 정말 굉장히 독특해. 뭔가 독특하고 희귀성이 있고 굉장히 아이디어래.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숫자적인 데이터 구조화된 설문지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평가에 반영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퀄리티를 따져서 질적 조사, 질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량화된 자료는 양적이죠? 그러니까 X라고 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외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했는지 어쨌는지 바깥에 있는 우리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잘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사업 잘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 잘 되어 있는 거는 내부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우리 서울지식에서 다 풀었었던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번에도 잘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헷갈렸던 문제는 저가 말씀 못 드린 새천년 개발 목표가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풀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